안녕하세요. 평화나루 도서관 사서 피크입니다. 평화는 웃는 거야 라는 제 생각에서 닉네임을 피크로 지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제 신간도서가 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약간 먹방할 때 음식들 이렇게 앞에 많이 놓여져 있는 거 보면 저걸 언제 다 먹나 그런 생각을 하곤 하는데, 책은 더 한 것 같습니다. 이걸 언제 다 읽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다 읽진 않았고요. 그래서 주로 어린이들 책 위주로 소개를 하고, 어른들 책들은 그냥 뭐가 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요, 엄마 아빠를 화나게 하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하는 동화책입니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제목 때문이에요. 제목이 일단 너무 인상적이고 재미가 있었고요. 저도 6살이랑 3살 딸 아들이 있는데 함께 지내면서 가끔은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이 어린 아이들에게 나는 왜 화가 나는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옹졸한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현타가 올 때가 있는데, 이 책이 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어른을 화나게 하기 과목에서 만점을 받는 비결을 콕콕 알려주는 최초의 책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이 화가 나게 되는 과정을 굉장히 재밌게 이 책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아이가 엄마 아빠를 화나게 하는 방법을 배운다라고 하는 그 컨셉을 잘 생각해 보면은, 아이는 부모가 어떤 포인트에서 화가 나는지 잘 모른다는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아이에게 화가 나서 분노를 표현하면은 아이는 왜 화가 났냐 하는 듯이 저를 억울해하는 표정으로 쳐다볼 때가 있는데요.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었어요. 아이와 이 책을 함께 읽으며 대화해보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아이도 이렇게 하면 사람이 화가 나는구나를 이 책을 보면서 처음 알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색깔별로 보면은 분노의 단계가 있어요. 살짝 화가 날 때부터 당장 도망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 평상시랑 화가 난 상태가 양쪽의 극단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점점점 이렇게 달아오른다는 것도 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책이 아닌가. 가정의 평화를 위한 아주 좋은 그림책이 나왔다라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어디에서 똥냄새가 나는데 하는 거는, 이 스컹크가 어디서 똥냄새가 나는지를 막 추적해가는 과정을 그린 책인데요. 결국 그 냄새의 원인은 정작 자기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인 거는 모르는 그런 약간 우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책을 보면서 일단은 재밌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우리는 누군가를 탓하기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읽어볼 수 있는 좋은 책이란 생각에 골랐습니다. 여기 동백꽃이 툭, 이 책은요, 어린 아이들에게 사삼을 어떻게 소개할까, 설명할까 우리가 때로는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너무 충격적이지도 않게, 그러나 진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희생된 자리에 동백꽃이 툭툭 떨어지는 게 너무나도 많은데요. 눈물을 글썽이는 주인공 꼬마 섭이가 꽃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하는 탄식은 우리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이 안 되는 거절하겠어 라고 하는 주디스 휴먼의 이야기인데요. 이 주디스 휴먼은 안 돼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자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립학교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안 돼라는 얘기를 들었고, 교사 자격증을 따려고 했지만 뉴욕시 교육위원회로부터 안 돼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빼앗는 안 돼를 거절하겠다고 하며 나서면서 이제 그의 노력과 또 다른 사람들의 함께하는 운동으로 인해서 재활법 504조를 통과시키게 된 그런 인물의 이야기가 이렇게 그림책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그림책을 고르는 기준은 평화를 추구하면서도 재밌는 그런 그림책들입니다. 절대로 누르면 안 돼, 잠자기 전에도. 요거는 그림이 구석구석에 많아서 아이들의
그 관찰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디스코 팡팡 소세지도 이렇게 개성 있게 춤추는 소세지가 있다니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죠. 그리고 이거는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 선정이 된 그런 작품이라고 해요. 아주 무서운 날, 아이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책입니다. 또 아빠 나한테 물어봐 라는 책이 여기 도착해 있고요. 힘 세지는 책, 이것도 조금 할 얘기가 있긴 하지만 그냥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린이 책은 저희가 이번에 5권이 도착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다른 거는 제목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잘못 뽑은 반장, 그리고 1979 부마 민주항쟁, 역사 관련된 책이고요. 무등이 와서 부는 바람, 이거는 4.3과 관련된 그림책이고요. 내 마음을 안아주세요, 알아주세요, 내 마음을 안아주세요. 이 책은 우리 피스 사선님이 잘 소개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픽으로 꼽은 책은 초등학생을 위한 역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역사는 이미 정해진 사실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책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 제가 이 책을 꼽은 이유가 4장에 잘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한 구절을 읽어보면은 역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건 중 하나는 전쟁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쭉 내려가다 보면 당시 사람들도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으면 대단히 기뻐했을 거야. 그런데 모든 사람이 기뻐만 했을까 하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고요.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역사적 사실을 보는 눈이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이 4장의 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할 경우 역사는 지난날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야. 그래서 역사 공부를 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눈으로 역사를 보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글에 드러나지 않는 이들의 마음을 살펴보는 방법도 생각하는 게 좋겠지? 라고 마지막에 단원을 정리하는데요. 여러 사람의 눈으로 역사를 이야기해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책을 아이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 도서관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책인데요. 이건 사실 어른들도 같이 읽을 수 있는 소설책인데요. 원래 송가을, 고돌보 송가을인데요 라고 하는 책, 거기에서는 사회부 기자가 되는 그 3년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정치부 기자가 되어서 취재하는 그 이야기가 소설로 나와 있습니다. 이 책도 어른들도 같이 읽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해서 조금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청소년의 참정권 같은 경우도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괜찮은 책이겠다 싶었고요. 우리 반 애들 모두가 망했으면 좋겠어.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인데 이것도 청소년들이 읽어보면 좋을 이야기, 소설입니다. 가짜 모범생이라고 하는 소설도 저희 도서관에 와 있고요. 이거는 정의로운 영화 수업이라고 해서 이제 영화를 그냥 저희가 미디어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 5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는 영화 속 공동체 윤리와 삶의 가치 해서 자본주의의 폐해, 과학기술의 양면, 환경 문제, 전쟁의 광기, 인권의 사각지대, 이 키워드를 가지고선 영화들을 살펴보는 그런 책이 여기 와 있습니다. 이제 어른들의 책인데요. 이거는 그냥 재미, 저는 이분의 굉장한 그 잡다한 지식, 폭넓은 지식과 관찰력이 늘 놀랍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양이에 대한 백과사전 책이 와 있습니다. 근대의 관찰들, 이거는 니콜라스 루만의 책인데요. 저희가 사회학 관련된 책들을 조금씩 모으면서 여기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그리고 좀 쉽게 대중적이면서도 학문적인 깊이가 있는 책까지 같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모셔오게 된 책입니다.
진정성에서 프로필성으로 해서 프로필 사회라고 하는 책 와 있고요. 평화학, 정주진 님의 평화학이라고 하는 책 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운의 죽음은 없다 라고 하는 신간이 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건축, 사람을 잇다 라고 하는 책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발명된 신화라고 하는 책 있는데요. 이 책은 마치 그 게토에 갇혔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가두고 있는 것과 같은, 어떻게 그 소수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었나 하는 그런 도발적인 질문을 제기하면서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는 그런 책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태 관련된 책 한 권 와 있는데요. 반달가슴과 함께 살기라는 책 신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다큐멘터리로도 소개가 돼가지고 조금은 그래도 알려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아름다운 부자 김장하 취재기 줬으면 그만이지 라는 책 와 있습니다. 메르켈에 대해서 많이 이름은 들어봤지만 이분의 삶에 대해서 어떤 정치 여정을 거쳐왔고 삶의 여정을 걸어왔는지 잘 우리가 접해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요. 메르켈에 대한 그 독일을 바꾼 16년의 기록 책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치매 관련된 책들을 놓는 그런 도서관으로 이렇게 치매센터와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치매에 관한 책이 새로 나와서 저희가 신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치매의 거의 모든 기록이라고 하는 치매 환자가 들려주는 치매 이야기에 대한 책입니다. 마지막 책은요, 말하는 눈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사진이 말을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눈이라고 제목을 지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단면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사진들을 가지고 에세이처럼 글을 같이 썼는데요. 마지막에 이제 옆에 날개 글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는 오래된 글 안에서 얼른 빠져나오지 않고 한참을 서성대고 머물렀다. 그때 그곳에 내가 있었다는 그 사실 하나에 나를 묶은 채. 우리에게 지난 시간이란 대체 무엇일까? 돌아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지난 시간을 사진으로 붙들어 맬 수 있을까? 사진은 본성적으로 과거 지향적이다. 현재를 찍는 순간 이미 과거의 장면이요. 미래를 찍는 사진은 발명된 적도 없다. 내가 썼건 남이 썼건 사진에 관한 수많은 글 또한 과거를 거닌다. 과거를 헤맨다. 아픈 일이다. 돌아본다는 건 즐거웠던 일조차도. 그리고 이분은 그 마지막에 이 책 밑에서 12월 11일에 이 책을 펴냈는데요. 12월 11일이 언제냐면은 2018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용균이 일터에서 삶을 잃은 날입니다. 더 살아야 했던 김용균들을 기억하면서 이 책을 그날에 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 이 책을 한 번쯤은 읽어봤으면 하면서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피크의 신간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